이때부터는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한테 너 공부하면 너 때려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요 아예 공부합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자, 중간고사도 끝났고 이제 5월의 연휴도 끝났고 약간 이제 느슨할 수 있는, 약간 해이해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최대 입시 클리닉에 또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글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또 실제 제가 뭐 대본 없이 이렇게 답변 드리는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준 최대 입시 클리닉 제가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이제 전체 글 보기 보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지금 조회수도 한 570건 된, 지금 제목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1이에요. 자, 이렇게 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밑에 글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내용 한번 우선 봐볼게요. 현재 고1 신입생 엄마입니다. 네, 옛날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운동을 다 시켜봤던 것 같은데 선수할 만한 실력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접었대요. 네. 그러니까 선수할 만한 실력을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은 어머님의 어떤 그냥 주관적인 기준이었는지 어디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보고 진행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어머님의 조심스러운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친구들은 축구 전공하는 아이, 골프 전공하는 아이, 운동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네, 이 아이들은 저희 아이와 길이 다르겠죠. 선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요새 이제 체대가 인기가 높아서 진짜 높습니다. 요즘 계속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고 아마 어머니께서도 체감하고 계실 거고, 고1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체대 계속 하겠다, 바뀌는 친구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런지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아 보여요. 네, 저희 아이 중3 때 근처에 체대 입시 학원 상담 갔더니 운동 능력은 문제 없다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오라고 했다. 만약에 이분의 어머님 그 지역이 일산 지역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산 파주센터 우리 박성우 원장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 친구들 오면 그냥 공부해라. 네, 나중에 와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아마 저희 센터 중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예상이고요. 이 아이는 근데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능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한대요. 네, 제가 요즘 채토콘을 이제 10번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10번째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뭐 체대 입시를 준비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아이가 실기로만 뭐 하려고 한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도 운동 전공 했으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이가 그러는 거죠. 엄마 나도 운동 전공 했으면, 선수 했으면 잘했을 텐데 선수 시켜주지 하면서 이제 엄마에게 엄마 탓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뭘 잘했어야지 시켜줬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운동 능력은 상급이라 생각한대요. 100m 달리기는 고1인데 12초 때, 네, 높이뛰기랑 축구도 항상 대표 선수, 학교에서 잘하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는 학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뛰었는데 270을 뛰었대요. 네, 이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요, 매우 잘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뛰었는데 270이다. 고1인데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만 관리 들어가면 뭐 3m 이상은 충분히 뛸 수 있고, 100m도 12초 대니까 주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사실 주력도 주법에 대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요, 실제로 수업을 받으면 기록,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12초 초반대나 심지어 11초 대도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으로 들어가서 성적이 안 좋은 아이, 산모에서 5, 6등급이 나온 아이가 현실적으로 체대 갈 수 있을까요? 네, 학교도 일반고라, 이제 갓반고예요. 지금 일반고 중에서 조금 높은, 네,
그런 학교인 것 같은데 수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운동을 되게 잘했어. 운동을 되게 잘했고 좀 남다른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님의 판단에는 그러니까 선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았던 거지. 운동을 잘하긴 하는데 뭐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이나 네, 뭐 높이뛰기 따지면 우상혁 같이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네. 그런데 그래서 운동을 안 시켜줬는데, 지금 저 아이가 엄마한테 나 왜 운동 선수 안 시켜줬어 하면서 엄마 탓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운동은 너무 잘해요. 근데 상담을 갔더니 너 공부만 해라. 운동 잘하니까 공부하고 와. 이런 학원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안 한다 이거지. 공부하고 와 라고 중3 때 상담 받았는데, 지금 고1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엄마 탓하고 있고, 네. 근데 운동은 되게 잘해. 네. 그리고 수시도 과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을까? 네, 먼저 제 답변을 들려드리기 전에 질문글에 대한 댓글이 되게 좀 많이 달려서 댓글도 한번 보고 올게요. 댓글도. 자, 댓글부터 어떤 댓글 달렸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우리 카스사랑님께서, 사실 우리 카스사랑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최근에 제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 영상 이렇게 올렸었는데, 고대 체육교육과를 진학한 학생의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합격 수기도 올렸었어요. 아마 이 카스사랑님 요거 눌러가지고 게시글 보기 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게시글 보기 하면 이렇게 나와서 재수 도전기에서 조회수 1000짜리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고1에 5, 6등급이면 수능 때는 더 힘들 수도 있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네,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는 걸 기대하는 게 문제다. 네, 체대도 성적대가 넓어서 설명이 힘들다. 체대를 가느냐가 보다 어느 학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체대를 가긴 가는데 어떤 체대, 네임드 있는 학교들을 갈 건지 확인하고, 이런 성적대로 확인하고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어차피 쓴 글인데 또 답이 없다고, 이 글 보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네요. 근데 자기는 공부하면 성적 쫙 올려서 인서울 체대 갈 수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어이가 없대요. 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봤다. 자, 근데 또 답장을 달아주셨어요. 네, 저희 아이도 고2 때까지 엘리트 축구 했었습니다. 부상으로 그만두고 공부 시작한 케이스고요. 네, 수능 말아먹고 재수해서 기숙학원 들어왔죠. 네, 대학 간 케이스입니다. 네, 고2 말까지는 공부시키고 성적에 맞는 학교 목표를 정하시고 실기 준비하면 됩니다. 네, 성적이 어중간하면 수학 버리시고 수학 안본 학교로 목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네. 근데 수학을 버리라고 말도 못 하겠대요. 영어도 수학도 못해서 그나마 국어가 제일 나은데, 조언 감사한데요. 네, 날이 좋아서 더 슬픈가 봐요. 아이랑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네. 영어 보는 것도 많다고. 네. 아이고, 영어 못한다고 하니까 영어도 열심히 하라. 자, 이 얘기고요. 네. 수자인별님께서 서울대 제멀 만점 280, 동국대 제잘못되기 만점 330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정보긴 해요. 네. 네, 높습니다. 되게 높고, 공부 안 하면 전국구 근육맨들 경쟁해야 할 텐데요. 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면 이제 실기로 잘해서 뭐 밑에 대학 쓰면 되지, 뭐 지방권이나 뭐 경기권, 인경기권 대학 쓰면 되겠지 하면, 그만큼 거기에는 실기를 잘한 아이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직 고1이라면 콘바디님께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네. 실기 능력이 높은 편이라면 어느 정도 성적이 부족해도 실기 점수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기 비중이 높거나 변별력이 높은 학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뭐 위에서 이제 약간 얘기가 나온 건데, 뭐 가천대나 이제 동국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일 텐데,
다행히 아이가 사춘기 끝나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네. 이제 공부해보겠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같이 공부해보러 갑니다. 그래도 착한 아들이면 진짜 대단한 거야. 네. 근데 아까는 왜 어머님한테 괜히 좀 짜증 부리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역시 어머님들은 이제 아들은 못 이기죠. 그죠? 최대 학교 기준은 1번이 공부입니다. 네, 실기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 최대 입시 컨설팅 받아보시고 방향 설정 잘 해보세요. 네, 저희 주장 좋은 선생님과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면 좋은데 우선 뭐 컨설팅 받기 전에 또 어머님이 어떻게 또 체크를 해야 될지 네, 공부가 우선이지. 컨설팅은 1학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분도 상담 오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막연한 이런 마음들을 혼자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를 또 컨설팅 현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라는 분이 조언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어요. 네. 저희 아이도 고1인데 체육을 좋아하지만 아드님처럼은 아닌 듯해요. 최대 입시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셨는지요? 네. 저희 아이는 운동에만 진심인 아이입니다. 시험 기간에 축구하고 있네요. 네. 대부분 아이가 그렇습니다. 엄마, 나 시험 기간인데 최대 갈 거니까 네, 축구하고 올게요. 네. 게임도 안 하고 PC방도 안 가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축구가 실제로 축구하는 거지 뭐 피파 온라인이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좀 댓글이 길게 좀 달아주셨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저도 엘리트 선수 출신인데 운동신경은 뛰어났으나 선수 레벨은 아니었고 최대 진학을 희망했었고 지금은 체육과에 진학하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1 때 산모가 5565였대요. 네, 55655. 네, 그냥 평범한 성적이었죠. 제몰 280에 100미 12.5초 정도였는데 최대 실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공부보다 실기를 열심히 할 생각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운동신경이면 개인적으로는 6개월 안에 3m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또한 그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수능 때 35322 떴대요. 네, 그럼 아마 332 90 탐탐은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 공부는 고2 말부터 한 것 같아요. 네, 자녀분이 운동신경 좋으신 것 같으니 공부를 하면 지금부터 당연히 저보다 더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희 아이도 정신 차리고 선배님처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에게 캡처본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이 영상 네,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링크 공유해주시고요. 저도 아이가 최대 희망에서 여기 자주 들어와 글 보는데 참 고마운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게 뭐 너무 오래 열어놨다고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카페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희 민유쌤 TV 영상도 어머님들 그 40대, 50대 어머님들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교육적인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화이님께서 이제 마지막 댓글인데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도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고2 때까지 6, 7대가 활고도 왜 공부 안 했죠? 네, 3학년 돼서 생윤, 수학 열심히 혼자 인강 듣고 수학 3에 생윤 2, 영어 4 실기도 열심히 해서 한 체대 다니고 있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전 또 걱정되는 건 또 3학년 돼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니까 또 고1, 2때까지 놀다가 고3 때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 학생 우리 화이님의 자녀분도 열심히 했겠지만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해도 또 잘 안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으니 네, 지금부터 공부, 실기 두 가지 다 놓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본이 없고 제가 이제 자막도 없으니까 항상 말씀드린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제 영상을 천천히 봐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면 저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 또 관리하면서 느꼈었던 것들 또 이야기 공유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다시 질문글로 또 가볼게요. 네. 고1 신입생 엄마예요. 현재 고1입니다. 현재 고1 초반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서 굉장히 시간은 많은 거고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체육교육과도 저는 진학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종목과 이런 얘기들은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운동 엘리트 선수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일 거예요. 2학년쯤에 부상 또는 이제 경기 실적 이제 주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전으로 나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수로 나가기가 어렵겠구나 해서 이제 온 거죠. 특정 그런 종목상 아이들이 사실은 운동을 위주로 했지 공부를 안 했어요. 되게 노배야. 노배인데 고2 한 중반 정도 아마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서울대를 갔어요. 네, 서울대 갔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누군지 유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고1이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정신 차리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착한 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선수할 만한 실력을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정도 지금 실기 능력이면요 저는 선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막 제가 뭐 스피드 스케이팅 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뭐 육상 선수들이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 육상 실제 선수들 아이들한테도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실제로 이렇게 뛰어보라고 하면요 270 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친구들은 이제 100미 같은 경우는 막 심지어 10초 때까지 막 11초 막 이렇게 초반 때까지 막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겠지만 이 제자리 멀리뛰기도 배워야 나오는 겁니다. 배워야. 그래서 안 그랬는데 안 배웠고 그냥 테스트만 받았는데 270이면 되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한 2m 20 정도 남학생 한 270 정도 그냥 안 배워도 나온다. 운동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있는 거야. 거기에 약간 배근력은 여학생 같은 거 140, 남학생 200, 매던 여학생 8m, 남학생 11m 이상 던진다. 그러면요 운동 아주 잘하는 겁니다. 선수급이라 보면 돼요. 그냥 되게 잘하는 거야. 안 배웠는데 그 정도 던지면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아마 이 친구는 어떤 선수를 했으면 진짜 이렇게 어떤 월드 클래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국내에 전국체전에서 메달 정도까지는 어떤 거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이제 여기 결론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지금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아까 우리 이제 카스사라님께서 어느 학교를 원하는지 확인해라. 이건 뭐냐면 목표 대학에 대한 설정입니다. 목표 대학에 대한 설정이 없으면 계속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연하면서도 계속 강조한 건데 너 목표 대학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 인서울권이에요. 저는 뭐 어디 인경기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치고는 네. 목표 대학을 설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대학 자체를 제대로 가는 꼴을 못 봤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전국에 190개가 넘는 그런 대학의 정보를 다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체대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뭐 어디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그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갓반고라서 아마 내신 따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제 수시 실기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신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긴 한데요. 갓반고든 자사고든 내신 따기는 어려운데 장점은 이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뭐 이런 특목고나 뭐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그냥 일반 지방권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잘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수시에서는 만약에 실기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으니까 학종도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수시 6장을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수시 실기 전형을 노린다.
물론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막 유연성도 좋고 뭐 배근력도 되게 좋아서 뭐 동국대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7학년도부터 또 수시에 대해서 바뀐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사이드 스텝이나 이제 뭐 시덥 같은 거 없어지고 이제 매던 같은 게 생겨나고 이러니까 메디스볼 던지기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저는 또 가장 핵심이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면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제 3학년 때 되니까 뭐 공부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전 잘못했다고 봐요. 그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 저는 고1 때부터 차근히 뭐 수학에 대한 선행 학습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고1 친구들은 이제 탐구가 이제 선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탐구에 대해서도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지금 2점짜리, 3점짜리 문제에서 지금 1.5점, 2점, 2.5점, 3단계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2.5점짜리 약 킬러 문항이나 준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득점 문제들이 지금 8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제 어떤 판가름이 나게 될 텐데, 이걸 미리미리 탐구를 또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 최대는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졌고, 네,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지배적인 것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해서 되겠어? 마음속에는 내가 공부가 중요한 건 아는데, 내가 제자리로 뛰면 어차피 3m를 넘어야 합격하는데 3m를 못 뛰면 애들이 사실상 최대 입시는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는, 좀 더 편해 보이는, 내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실기나 그 외에 다른, 공부 외에 다른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안 되면 뭐 그냥 지방권 대학 가면 되지, 뭐 전문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기준에서 이거 보니까 할만 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이 정도 대학은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는데, 뭐예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의 핵심이에요. 이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꿔놔야 돼요. 뭐 갑자기 최대 입시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 상담을 오는 이유가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아이가 가슴이 아니고, 공부가 중요해라는 걸 가슴이 아니 뭐예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머리로. 내가 하면 되겠네. 내가 쟤네들이랑 축구해도 쟤네들이랑 그냥 이기지 해야 축구하는 맛 나지. 갑자기 막 무슨 국가대표랑 상비군 애들이랑 붙는다고 애들이 하겠냐고. 안 하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 공부도 마찬가지다. 수학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뭐다? 지금부터 중학교 수학부터 우리 수능 때까지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나도 이거 어렵지 않겠는데?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만 외워도 5개씩만 외워도 1년이면 1500개니까 3년이면 4500개, 이거 3등은 맞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하지, 그냥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해라, 실기가 중요한데 실기해라, 이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화면을 잠깐 바꿀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해줄 말은 우선은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해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목표 대학을 좀 높게 잡아도 되고요. 근데 그걸 막연하게 그냥 정할 게 아니라 뭐다? 데이터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내가 할만 하겠구나 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 입결에 맞추다 보면 그 입결에 다양한 점수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실기를 그 정도 내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애매하게 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산 점수 기준으로 체크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이 정도 환산 점수가 나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 사실 막 계산을 해주기가 조금은 버겁거든. 막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입결들이 많이 없으니까 가까운 뭐 최대 입시 학원에 가서 저희는 또 패스 최대 입시가 있으니까 패스 최대 입시에 상담 가면은 다 무료로 해줍니다. 네. 데이터 보시면서 하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판단한다. 뭐다? 내가 이거는
해볼만 하겠네. 아, 국어 100점 맞고 수학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맞으면 사실 체대를 안 가도 되고, 그쵸? 근데 의외로 이렇게 실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만점 기준이 아니어도 생각보다 요구하는 성적대가 그리 높지가 않다라는 걸 인식시켜줘서보다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아, 내가 공부를 지금부터 하면 대학에 가겠구나. 이러한 대학에 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대학에 설정해서 그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냐 없냐를 해야 되지. 그냥 체대를 갈 수 있을까요? 체대를 가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체대를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카스사라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체육대학을 가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뭐다?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으로 설정한 대학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했다면 나의 실기 능력과 성적을 어떻게 한다? 조합해서 지금부터 고1 지금 시점에서 수능 앞으로 2년 반 남았죠. 그리고 실기고사는 그 다음 2개월 뒤에 보니까 한 2년 7개월 8개월 남았겠죠. 거기까지의 플랜을 지금부터 세우는 거지. 내가 당장에 육모나 고2 때 가서 333 뭐 222 이렇게 맞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 2년 반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우리 아이에게 혹시 공유해줘서 본다라면 우리 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만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너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너가 이 질문자의 아드님께서 진짜 현실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으로 옮기고 해야겠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성적이 오르는구나, 실기가 오르는구나 피드백 받으면 얼마나 재밌어.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때부터는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한테 너 공부하면 너 때려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요 아예 공부합니다. 왜? 할만하거든. 그렇게 바꿔주기를 바뀌길 바라겠고요. 네, 전국에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어머님들이 요즘 뭐 고교 학점제다, 내신 5등급제다, 뭐 수능 통합이다. 지금 뭐 입시가 많이 바뀌니까 벌써부터 뭐 고교 학점제에 대한 뭐 폐지론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실 2028년도 고1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어머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심한 어떤 위로의 이야기도 드리겠고요. 제 영상에 대한 이 답변이 그나마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었지만 좀 같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좀 빠르게 사실 글로 쓰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글이 저의 어떤 이런 진심들을 좀 이렇게 다 반영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렸는데 또 이렇게 도움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아유 민주쌤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와 연관된 비슷한 또 이렇게 질문글도 많이 올라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컨텐츠화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고3 학생 여러분들 이제 육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육모 관련해서 저희 지원 또 업데이트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혹시 컨설팅에 대한 문의나 그다음에 체육대학 합격 예치 플랫폼 지원 또 6월에 또 업데이트 앞두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이 고정 댓글 하단에 고정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한테 또 오시거나 저희 또 프리미엄 컨설팅도 있지만 주장전 선생님도 상담도 하고 계시지만 또 가깝게 저희 패스세대 입시 또 전국에 많이 또 있습니다. 네, 가셔서 또 양질의 데이터와 함께 열심히 또 실기 준비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유후.